네, 오늘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를 좀 더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주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제가 분명 그랬을 겁니다. 우리가 종합전형 준비하는데 학생들이 제일 착각하는 게 뭐라고? 니들을 자랑을 할 게 아니라 과연 대학교에서 교수님들은 뭘 좋아하냐 이거예요.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지. 제가 설명회를 했을 때 학생들한테 되게 자주 하고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도 많이 언급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연세대학교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연세대학교 홈페이지를 딱 들어가면은 거기를 조금만 드래그해서 내려보세요. 내려보면 그 밑에 뭐가 있냐면 연구 성과라는 게 아마 있을 거예요. 거기 보면은 뭐가 있냐면 빨간색으로 막 세포 같은 게 막 이렇게 있는 화면이 하나 있을 겁니다. 거기 보면은 영어로 되어 있는 내용들이 연구 성과로 나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웬 교수님이 이렇게 두 분 서 계실 거예요. 내용이 뭐냐면 연세대학교의 교수님 두 분께서 어떠한 특정 연구에 큰 성과를 냈다 이거예요. 3차원 줄기세포에 대한 대량 생산 플랫폼을 만들어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그럼 이 두 분은 당연히 무슨 과 교수일까라고 생각을 해서 아주 처음에 단순하게 접근하면 줄기세포에 대한 연구를 했으니까 무슨 과 교수로 예상이 되니? 당연히 생명과학과나 생명공학과 교수님이라고 예상이 된단 말이야. 그런데 제가 찾아봤습니다. 막 찾아보니까 연구 주제가 조금 이상해. 그래서 제가 그분을 이렇게 연구실도 쭉 들어가 보니까 주로 했던 영역이 나노매터리얼 그리고 바이오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웨어러블 일렉트로닉스를 이제 주요 연구 영역으로 삼는 분이시더라고요. 전자전기공학과 교수님이더라는 거야. 그래서 저는 전자전기공학과 교수님이 줄기세포를 연구하고 계시네? 희한하잖아. 이거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저는 궁금한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과연 줄기세포를 연구하는 것과 전자전기공학은 어떤 관계일까?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이런 내용이 나와요. 줄기세포를 연구하는데 줄기세포 세포잖아. 세포에 당연히 뭐 있어. 통세포니까 무슨 세포가 있고 난 생물을 잘 몰라. 알겠지? 자, 줄기세포라는 세포의 형태로 돼 있으니까 만약에 억지로 좀 비교하면 나는 줄기세포가 약간 물풍선 모양으로 바로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사실 그 세포들을 우리가 연구를 하려고 난자에서 뽑아내죠. 성체 줄기세포. 우리가 줄기세포랑 대량줄기세포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줄기세포다라고 얘기하는 세포는 대량줄기세포지. 그치? 그럼 세포를 난자에서 뽑아내서 연구를 하고 싶은데 잘 생각해보면 얘는 물풍선처럼 되어 있었거든. 그럼 이 물풍선처럼 되어 있는데 연구하려고 빼냈어. 어떻게 돼 있어? 자, 생각해봐. 이 물풍선 여기가 있어. 개미가 저렇게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를 딱 뽑아가지고 옆에다가 연구하려고 바닥에 물풍선 친구면 이 물풍선 어떻게 돼요? 옆으로 퍼지죠. 그렇죠? 그럼 세포라고 생각해봐. 이 세포가 아무리 자꾸 중력을 만들고 얘네들도 물풍선 연결이 퍼지겠지. 세포가 파괴될 수 있겠지. 파괴된다. 자, 그러면 이게 파괴되면 연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줄기세포 연구 중에 좀 중요한 환경적 요소 중에 하나를 무중력 기술로 있어요. 알겠죠? 자, 그리고 꼭 전자전기 기계들을 좀 제외하고 나서 그렇게 하면 너무나 많은 내용이 나오니까 요즘 바이오 의공학분이 의료기기 만드는 용도 사실 생명현상과 전자전기를 연결을 보긴 한데 그걸 좀 빼고 나서라도 자, 과연 이 세포를 연구하는 전자전기는 어떤 영향을 줄까 이런 생각 한번 해보는 거지. 보면은 자, 이게 찌면 아프지? 왜 안 아프죠? 찌면 아프죠? 왜 아파요? 신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신경이라는 것은 뭐야? 전기신호가 전달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전기신호가 전달된다는 건 뭐겠어? 이 전기신호는 이게 전기신호가 통증을 느껴서 어떠한 거야? 통증이라는 것은 압력이죠. 힘을 받았을 때 걔가 전기신호로 변환이 돼서 지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게 어디죠? 우리 몸을 다 지나고 있을 거라는 거지. 그렇지? 그럼 이 세포도 지나가겠냐? 지나가겠다. 근데 그러면 항상 전기신호를 받던 이 친구들은 만약에 갑자기 그것이 없어졌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 여기 어디지? 갑자기 이건 전기신호 어디 갔지? 낯선 환경이야? 반응될 수 있겠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전기신호를 줄 수 있어서 얘네들이 정상적인 세포 활동, 기능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술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자전기공학과 교수가 그걸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생명공학과 교수님들 보면은 요즘에 연구를 하실 때 전자전기공학과 교수님들이랑 이런 분들이랑 또는 의과대학 교수님들이랑도 되게 많이 하시죠. 사실 니네 줄기세포 연구하면 당연히 어디 지원하겠니? 생명공학과 지원할 가능성이 크잖아. 그런데 바이오 엔지니어링이라고 불리는 영역들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전자전기니까 나는 핸드폰, 전자기기 이런 거 만들어야지 이럴 수도 있겠지만 줄기세포도 생명현상도 연구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떠한 특정 연구 분야를 찾아내서 교수님들과 같이 저 연구해 보고 싶어요 라고 니들이 생활고표에 기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시겠죠?